고요한 밤, 잠 못 이루고 뒤척여 본 적 있으십니까? 가슴 한편이 답답하고 설명할 수 없는 불안감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그런 밤 말입니다. 만약 당신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다면 그것은 결코 당신 혼자만의 느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한반도의 하늘 아래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는 거대한 영적 기류가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흥미거리나 뜬 소문이 아닙니다. 다가올 미래에 대한 준엄한 경고이자 우리 민족의 운명을 가를 거대한 전환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전 잠시 여러분의 마음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누르는 여러분의 작은 손길은 이 어두운 시기에 함께 빛을 찾아 나서는 영적 동반자가 되겠다는 소중한 약속과도 같습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이 모여 더 큰 빛을 만들고 그 빛이 당신과 당신의 가정을 평안으로 인도하기를 기원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2025년 6월 3일 이 땅에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된 그 순간부터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며칠 전 바다 건너 중국 허베이성의 작은 마을에 사는 10살 소녀가 꾼 기이한 꿈으로 인해 동아시아 전체의 영적 기류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상의 편견과 욕망에 아직 물들지 않은 아이의 순수한 영혼은 한반도의 미래를 생생하게 목격했습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선택된 순간부터 정확히 90일 후 이 땅이 겪게 될 거대한 영적 충격의 시간을 말입니다. 어떻게 머나먼 이국의 한 어린아이가 우리 민족의 운명을 꿰뚫어 볼 수 있느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은 그 아이가 보았다고 증언한 상징들이 신라시대부터 비밀리에 전승되어 온 고대 예언서 계림비서의 내용과 소름 돋을 정도로 정확하게 일치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언가의 시작점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거대한 폭풍의 눈, 그 한가운데에 진입했습니다. 특히 9월에 펼쳐질 일들은 다가오는 거대한 파도는 이전과는 차원이 다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치적 격변이나 경제 위기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한민족의 영혼, 그 자체가 걸린 중차대한 문제입니다. 지금부터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어쩌면 당신의 남은 인생을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미래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이끌 수도 있습니다. 운명의 시계는 이미 소리내어 흐르고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가 되셨습니까? 중국의 평범한 농촌 마을에서 자란 소녀는 그저 학교에 다니고 친구들과 해맑게 뛰노는 보통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늦가을 아이는 깊은 잠 속에서 한 번도 본 적 없는 한반도의 미래를 목격합니다. 그것은 너무나도 현실 같고 구체적이어서 잠에서 깨어난 후에도 모든 형상이 기억 속에 선명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아이는 떨리는 손으로 하얀 종이 위에 자신이 본 것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같은 땅 위에 서 있지만 결코 서로 닿지 않는 두 개의 거대한 탑, 무언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끊어진 다리, 그리고 온 세상을 무겁게 뒤덮고 있는 정체불명의 잿빛 장막이었습니다. 아이는 겁에 질린 목소리로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엄마, 저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보았어요. 여름이 시작될 무렵 한 사람이 선택을 받고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나면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처음에는 아무도 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저 상상력이 풍부한 이야기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소녀가 그린 그 기묘한 상징들이 한국의 역사적 현실과 고대 예언들과 놀라울 정도로 유사하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 사람들은 경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이한 환상의 중심에는 지난 6월 3일에 선출된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소녀는 환상 속에서 그를 침묵의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는 막강한 권력을 손에 쥐었지만 정작 자신이 짊어지게 된 운명의 무게를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9월이 되면 그가 감당해야 할 모든 것의 실체가 드러날 것이라고 소녀는 예언했습니다. 서울의 한 역사학자는 익명을 요구하며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처음에는 근거 없는 낭설이라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묘사한 날짜와 여러 상징들이 한국의 역사적 맥락과 너무나도 정확하게 맞아떨어져서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는 결론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특정 인물이나 정당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 정치적인 분석이 아닙니다. 우리의 육안으로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서 이미 시작된 거대한 변화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소녀는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하던 일을 멈추고 하늘을 올려다보며 침묵하게 될 때, 그때가 바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순간이에요. 여러분 역시 느끼고 계십니까? 무언가 거대하고 근원적인 변화의 물결이 우리를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 거대한 변화의 중심에 한 남자가 서 있습니다. 침묵의 지도자. 소녀의 환상 속에서 그의 양쪽 어깨 위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하고 무거운 무언가가 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그 무게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듯 보였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그 무게가 결국 그의 무릎을 꿇게 만들 것이라고 소녀는 말했습니다. 여기서 하나의 충격적인 진실이 드러납니다. 현재의 지도자는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단지 다리의 역할을 하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늘이 예비한 진짜 선택받은 자가 나타나기 전까지 잠시 자리를 지키는 과도기적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지금의 사람은 넘어질 거예요. 스스로의 무게에 짓눌려 무너지거나 아니면 하늘이 그를 내려오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때 진짜가 나타날 거예요. 고대의 문헌들은 이러한 과도기적 인물을 종종 침묵의 지도자라고 칭합니다. 그는 화려한 언변으로 대중을 사로잡는 유형의 인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의 침묵이 때로는 천둥 소리보다 더 큰 울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들은 그가 말을 하지 않을 때 역설적으로 더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왜 하필 침묵일까요? 진정한 힘은 결코 소리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거대한 폭풍의 눈이 가장 고요하듯 진정한 권위는 내면의 평정에서 나옵니다. 지도자의 목소리가 높아질수록 그의 내면은 오히려 공허하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공허함이 결국 그를 무너뜨리는 결정적인 원인이 될 것입니다. 소녀는 환상 속에서 또 다른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그 지도자의 머리 위로 거대한 눈이 하나 떠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사람의 눈이나 세상의 감시 카메라 같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높은 차원에서 모든 것을 남김없이 내려다보는 우주적인 눈이었습니다. 그 거대한 눈은 그의 모든 행동, 모든 결정, 심지어 그가 내쉬는 숨결 하나까지도 남김없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명확합니다. 그의 모든 결정은 단순히 정치적, 경제적 선택이 아니라 민족 전체의 영적인 방향을 바꾸어 버릴 수 있는 우주적인 저울 위의 무게추와 같다는 것입니다. 전국의 수많은 영적 지도자들과 수행자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선택받은 자가 나타날 때 현재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모든 낡은 질서는 필연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아주 빠르게 바로 우리의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바로 2025년 9월입니다. 9월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거나 땅이 갈라지는 물리적인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그래서 더욱 근원적이고 무서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소녀는 그 현상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9월은 거대한 커튼이 열리는 때예요. 지난 6월부터 조용히 무대 뒤에서 진행되던 모든 것들이 드디어 그 모습을 드러내는 거죠.
오랫동안 칠흑 같은 어둠 속에 갇혀 있다가 갑자기 수만 개의 조명이 한꺼번에 켜지는 것처럼요. 그렇다면 무엇이 드러난다는 말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한민족의 적나라한 진짜 모습입니다. 겉으로는 하나의 국가, 하나의 민족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세계관으로 나뉘어 있다는 냉혹한 진실입니다. 한쪽에는 오직 눈에 보이는 것, 손에 잡히는 것만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강남의 아파트 가격, 주가 지수, 개인의 소득과 같은 숫자들이 세상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다른 한쪽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힘을 아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상의 우연 속에서 필연을 발견하고 세상의 소음이 멎은 침묵 속에서 하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입니다. 9월은 바로 이 두 세계가 더 이상 공존할 수 없게 되는 분기점입니다. 인류 역사의 완전히 새로운 시대, 즉 의식의 대전환 시대의 문이 활짝 열리는 장엄한 순간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러한 극심한 분열을 매일같이 경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같은 뉴스를 보고서도 전혀 다른 해석을 내리고 같은 땅 위에서 살아가면서도 완전히 다른 세계에 사는 것처럼 느끼는 현상이 만연해 있습니다. 소녀의 환상 속에서 남쪽 대한민국의 밤하늘을 수놓았던 휘황찬란한 불빛들이 하나둘씩 힘을 잃고 꺼져가는 장면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말이나 끝이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신호입니다. 어둠이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진짜 별을 보기 위해서입니다. 도시의 인공적인 불빛이 너무 밝으면 영원히 빛나는 밤하늘의 진짜 별들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현혹했던 물질 문명의 거짓된 불빛들이 꺼지고 영원한 진리의 빛이 그 모습을 드러낼 때가 온 것입니다. 이제 우리 앞에 놓인 선택은 분명합니다.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현상의 표면에만 머물 것인가, 아니면 용기를 내어 보이지 않는 진실의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인가? 9월이 지나고 나면 더 이상 중간지대는 존재하지 않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진짜 영적 정체성을 드러내고 어느 쪽에 서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만 하는 시간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소녀가 떨리는 손으로 그렸던 상징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더욱 심오한 메시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두 개의 거대한 탑. 이것은 단순히 남과 북의 이념 대립을 넘어 우리 민족의 내면에 존재하는 두 개의 상반된 마음을 나타냅니다. 하나는 끊임없이 과거의 상처에 갇혀 있고 다른 하나는 오직 불안한 미래만을 바라보며 현재를 희생합니다. 지금 여기라는 다리가 없이는 영원히 만날 수 없는 비극입니다. 그렇다면 왜 다리는 끊어졌을까요? 소녀는 환상 속에서 끊어진 다리를 그리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다리는 외부의 폭격이나 자연재해로 무너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다리 양쪽 끝에 있던 사람들이 스스로 다리를 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서로가 먼저 손 내밀어 주기를 기다리다가 결국 아무도 먼저 움직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오만함, 즉 내가 왜 먼저 숙여야 하는가라는 그 치명적인 자존심, 체면이 이 거대한 균열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의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소녀의 환상은 명확한 답을 제시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특별한 실로 끊어진 다리를 다시 짜야만 해요. 그 신비로운 실의 이름은 바로 용서예요. 여기서 말하는 용서는 형식적인 사과가 아닙니다. 내 안의 교만과 이기심을 먼저 정직하게 인정하고 상대방 역시 나와 똑같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연약한 인간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화해의 시작입니다. 환상의 마지막은 놀랍게도 희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한반도 전체를 무겁게 덮고 있던 잿빛 베일이 서서히 걷히고 그 아래에서 눈부시게 빛나는 황금빛 하늘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집단의식이 어둠에서 빛으로, 분열에서 통합으로, 물질 중심에서 영성 중심으로 옮겨가는 위대한 과정을 상징합니다. 이 모든 일은 결코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10살 소녀의 환상은 수천 년 전부터 우리 역사 속에서 조용히 숙성되어 온 거대한 이야기의 마지막 조각일 뿐입니다. 조선 중기의 한 도사가 남긴 비석에는 이런 문구가 새겨져 있습니다. 동쪽 바다 건너에서 온 작은 목소리가 서쪽의 가장 높은 산에 울려 퍼질 때 민족에게 숨겨졌던 위대한 운명의 문이 드러나리라. 수많은 고대의 예언들은 모두 한 가지를 공통적으로 가리킵니다. 바로 영적 나침반을 다시 맞추는 자의 등장입니다. 나침반이 고장나면 아무리 훌륭한 항해사라도 배를 길 위로 이끌 수 없습니다. 눈부신 물질적 풍요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방향성을 완전히 상실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의 상태가 딱 그러합니다. 고대의 현자들은 바로 이럴 때 아주 특별한 존재가 나타난다고 예언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왕관을 쓴 왕이 아닙니다. 그저 고요히 서 있는 것만으로도 주변 사람들의 흐트러진 내면을 바로잡는 인물입니다. 그가 나타나면 혼란스럽게 흩어져 있던 사회의 에너지가 아름답게 정렬되고 불안하고 분열되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고요한 평온을 되찾는다고 합니다. 지금 전국 각지에서는 아주 신기한 일들이 동시에 벌어지고 있습니다. 서로 전혀 알지 못하는 평범한 사람들이 비슷한 내용의 꿈을 꾸는 사례가 급증하고 제주도의 무당은 바람의 방향이 바뀌었다고 말하며 강원도의 노스님은 산의 기운 자체가 달라졌다고 증언합니다. 옛 어른들은 이것을 바로 하늘의 때라고 불렀습니다. 개인의 의지로는 결코 막을 수도 앞당길 수도 없는 거대한 운명의 흐름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경고가 담겨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새로운 빛을 기쁘게 맞이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어둠에 너무 오래 머물렀던 사람들은 갑작스러운 빛 앞에서 오히려 고통을 느낍니다. 거짓과 위선으로 이익을 지켜왔던 사람들은 진실의 빛을 가장 큰 위협으로 느끼게 될 것입니다. 1000년 전 한 예언자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새로운 빛이 임할 때 세상은 그것을 진주로 알아보는 자와 그저 평범한 돌멩이로 보는 자로 나뉘리니 이것이 바로 하늘이 내리는 마지막 시험이 될 것이다. 여러분은 이 거대한 변화를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1000년에 한 번 오는 기회인 진주로 보시겠습니까? 아니면 그저 시끄러운 소음인 돌멩이로 보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답하기 전에 이제 여러분 자신이 이 거대한 드라마의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나처럼 평범한 사람이 대체 무엇을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그 무력감이 우리를 올가매는 가장 교묘한 함정입니다. 위대한 지도자는 혼자서 역사를 바꾸는 초인이 아닙니다. 그는 단지 우리 민족의 집단적인 의식 수준을 남김없이 비추는 거대한 거울일 뿐입니다. 우리의 내면이 어둡고 분열되어 있다면 거울에 비친 지도자의 모습 역시 어둡고 혼란스러울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밝고 통합된 의식을 갖게 된다면 그 역시 세상의 빛을 발하는 위대한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고요한 호수에 작은 돌멩이 하나를 던지면 그 중심으로부터 수많은 파문이 일어나 호수 전체로 퍼져나갑니다. 지금 바로 당신의 작은 의식의 변화가 세상을 바꾸는 그 위대한 첫 번째 돌멩이가 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요? 방법은 놀라울 정도로 간단합니다. 매일 아침 단 5분만 조용한 곳에서 눈을 감고 당신의 내면에게 부드럽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어떤 종류의 에너지를 이 세상에 내보낼 것인가? 분노와 두려움의 에너지인가? 아니면 사랑과 희망의 에너지인가? 당신이 매일 아침 의식적으로 선택한 그 에너지가 보이지 않는 파문처럼 당신의 가족에게,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마침내 이 나라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영적인 투표입니다. 진짜 변화는 저 높은 곳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거실에서, 당신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시작됩니다. 한 사람이 진정으로 깨어나면 그 주변에 10사람이 영향을 받고, 그 10사람이 다시 깨어나면 100사람, 1000사람이 함께 눈을 뜨게 됩니다. 소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이 가장 어두운 순간에 가장 작은 불빛이 역설적으로 가장 밝게 보이는 법이에요. 지금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당신이 바로 그 작지만 위대한 불빛이 되어야 할 순간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내 안에 있습니다. 이것을 진심으로 인정하는 그 순간, 진정한 치유가 시작됩니다. 우리에게는 홍익인간이라는 위대한 건국이념이 있습니다.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는 이 정신이야말로 물질주의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정신문명의 시대를 열어야 하는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위대한 사명입니다. 당신은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메시지를 들으며 가슴이 뜨겁게 뛰고 무언가 설명할 수 없는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면 우리는 이미 보이지 않는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모든 문제의 해답은 이미 당신 안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소녀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계속해서 울립니다. 때가 왔어요. 이제 정말로 선택해야만 해요. 당신의 마지막 선택은 무엇입니까? 부디 당신의 선택이 당신과 당신의 후손들에게 빛과 평화, 그리고 풍요를 가져다